자, SBI 인베스트먼트의 주봉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1,800원, 최고가는 4월 16일에 2,945원을 찍었었고요. 이 가격을 처음 가는 가격대인가 하고 봤는데 2018년 2월 달에 2,490원, 2,490원을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는 자리는 아니었구나. 그러면 2021년 4월 16일에 보면은 2,490원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 팡 찍어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2,945원을 찍었어요. 500원을 더 올렸거든요. 요 자리는 과격 분자들이 만든 자리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어떤 종목 분석을 해드리거나 종합주가 지수를 분석해드릴 때 과격 분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격 분자는 뭐냐면 그냥 그동안 단어 설명은 안 드렸죠. 과격 분자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다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그죠? 10명이 있는데 10명한테 살짝 뜨거운 온도, 그러니까 한 40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손을 담궈보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한두 명은 바로 아 뜨거 하고 손을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득하니 조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또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 그러니까는 네다섯 명 정도의 비율로 넣었다가 조금 어느 정도 참다가 쓱 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앞에 넣자마자 바로 빼는 한두 명, 그리고 뒤에 아주 오랫동안 진득하니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 첫 번째 그 극소수 부분과 그 끝에 극소수 부분, 요 두 부분을 저는 과격분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자리는 2021년 4월 16일 여기까지 올라갔던 자리는, 여기는요 과격분자들이 너무 매수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사람들이 계속 매수를 던지다 보니 만드는 자리,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원두빵님. 저는 그 부분들을 과격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식을 매매하는 참여자들 중에는 분명히 과격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는 자리들, 그 만드는 자리들은 크게 주식 그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차트에 이렇게 자국을 남기는 분들, 만든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자리는 과격분자들이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490.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내려온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러 갔지만 결국 요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 닿지 않은 점 첫 번째. 두 번째, 끝까지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는 여기 바닥, 요 바닥을 깨고 내려간 거, 요 두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볼게요. 최고가를 찍고요. 두 번째 붕 여기에서 앞부분보다 낮은 고점을 찍은 거, 이것도 안 좋은 점입니다. 안 좋은 점은 파란색으로 표현할까요? 여기 고점을 낮춘 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고가를 찍고 그리고 바닥 찍는 자리, 요 자리를 주가가 뚫고 내려오면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뚫고 내려갔다가 이번 주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나마 다행이다. 뚫고 내려간 건 상당히 안 좋은 면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쑥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안 좋은 점이 하나, 둘 있었는데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바로 쑥 회복을 한 거. 안 좋은 게 두 개, 좋은 게 하나, 이렇게 있네요. 2대1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고, 세 번째, 바닥을 찍어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3월 20일에 바닥 찍습니다. 400원. 와, 400원 자리가 2,900원이 됐었으니, 와, 이게 몇 배예요, 그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오늘의 종가가 1,800원이니까 400원에 사신 분들, 와, 여전히 좋겠죠?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쑥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고가 찍고 저항받고 뚫고 올라가는 자리, 요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겠구나 하고 보여져요. 그 자리가 얼마죠? 1,500원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1,5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올라가다가 꼭대기 찍고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약간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질 거다 라고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다가 잠깐 반발 매수,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한다면 1,500원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봉상의 해석은요, H님께서는 어딘가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거를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추가 매수 자리는, 그러면 주봉상의 추가 매수 적절한 자리는 1,500원 자리가 됩니다. 지금 1,800원인데요 지금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1,500원까지 내려오는 자리, 그리고 아래에 보세요. 22평선을 지지받는 건 실패했는데 아래에 뭐 있죠? 62평선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접점이 하나가 있네요. 그죠? 요 자리 1,500원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필 요 62평선이 1,500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곧 옵니다. 주가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62평선은 1,500원을 곧 넘어가요. 그러면 아마 요 근처에서 만나지 않을까?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요쯤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요때가 아주 중요한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62평선과 1,500원이 만나는 자리,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5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목표 주가는 위에 2,500원, 2,490원. 2018년도에도 꼭대기를 찍었던 자리, 그리고 최근에도 꼭대기, 가격 분자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찍기도 했지만 천정으로 보이는 자리 2,490원. 거기까지는 아마 목표 주가로 세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올라갈 때 한 방에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저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도 하나가 저항이 될 거고, 여기도 저항이 될 거고. 이렇게 봤을 때 1,500원을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요런 식으로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요 출렁출렁을 다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다면 2,400원까지는 아마 목표 수익을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올라갈 때 2달, 떨어질 때 3달 걸렸고요. 다시 한 달 걸려서 올라가고, 지금 다시 한 달 걸려서 2달 걸려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한 3달 정도, 3달 플러스 한 달 정도 더 빠진다고 보면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출렁출렁 하면서 2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추가 더 빠지는 기간 한 달,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달 정도 후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자리는 2 플러스 알파니까 한 5개월, 길게 한 5, 6개월 정도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때의 종합주가지수가 또 힘이 돼줘야 되겠죠. 종합주가지수가 빠지는데 얘가 그렇게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올라가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 방향성에 맞게 또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의 해석은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또 급변할지 그거는 계속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1,500원 자리가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의 흐름이 아무래도 단기 중기 추세를 잡는 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봉상에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단기 흐름은 일봉을 볼 텐데 아마도 지금 흐름이 워낙 급격하기 때문에 주봉상의 움직임에서 주봉상에 주는 데이터가 아마 주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를 2480원 요 자리를 선을 그었어요. 일봉상에는 큰 의미가 최근의 흐름으로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자리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요 자리 과격분자가 만든 자리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요 자리는 과격분자가 만든 자리고 중요한 자리는 여기를 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출렁 여기 고점을 못 찍었죠. 고점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졌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자리다. 두 번째, 요 자리 선을 하나 그어 볼까요? 네,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건, 주가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건 아주 안 좋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회복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단기 흐름만 보자면요, 요렇게 박스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해요. 왜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요 자리를 얘가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아마 종합주가지수가 흐름이 좋았다면 요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올라간 거는 솔직히 종합주가지수가 견인한 모양이 크지, 이 종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과연 요 중요 자리 1700원 1715원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를 지키고 올라간 걸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타이밍이 참 공교롭게도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빠지다가 이틀 동안 반등하는 모습에 얘가 지금 똑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1715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올라간 거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상은 큰 흐름으로 보자면 더 떨어지는 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지키는 거 맞더라.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앞으로 요 자리를 지키는지 보면 돼요. 1715원을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만약에 안 봤다, 일봉만 봤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하기에 좋은 자리는 1715원 자리가 됐을 거고요. 1715원을 지금은 일단 다시 반등을 해서 위로 올라와 줬는데, 얘가 다시 여길 깨고 내려가 그러면은 반드시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래쪽으로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242평선입니다. 1538원에 있거든요. 242평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를 한번 지지받아 줄까?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봉상은 그래요. 그래서 주봉상에는 1500원까지 보이고요. 일봉상은 요거 1540원 조금씩 올라오겠죠. 1550원까지 봤을 때 아마 그쯤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추가 매수는 분할로 하는 게 좋습니다. 1550원 가까이 갔을 때부터 조금씩 분할해서 사다가 1500원까지만 보시고요. 1500원이 깨지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항상 휩소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짜로 쑥 내려갔다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1715원을 중요 자리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은 쑥 내려갔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죠? 쑥 올라와 버렸죠. 이거는 휩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괜찮다 라고 생각됩니다. 호재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호재를 기반으로 주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 중간에 호재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흐름은 하락 쪽이야. 근데 호재가 나왔다고 큰 흐름은 하락인데 호재가 나왔다고 호재에 반응을 안 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호재가 나옴으로써 주가가 그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거, 그거마저도 그 차트에 발자취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호재가 어떤 계기가 돼서 차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호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통 나올 수 있는 뭐 영업이익을 지난 분기보다 뭐 10% 더 달성했다. 뭐 요 정도는 큰 호재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인베스트먼트 회사니까 어떤 투자한 회사가 대박을 터뜨렸다. 뭐 쿠팡이 뭐 2배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큰 호재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주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크게 주가를 변동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일봉상의 중요한 자리는 1715원이에요. 나는 이거 빨리 사고 싶은데 조마조마하다. 이거 이대로 그냥 휙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지금 당장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1715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한다면 1550원 가까이 내려갈수록 1550원부터는 1600원? 1600원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서 1500원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거기를 지지받는지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오늘 올라간 게 반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일단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 저점을 준 게 참 주요했습니다. 요게 참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네요. 여기가 바닥일지 1500원이 바닥일지 참 고민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여하튼 주봉상의 바닥은 1500원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의 요 자리가 참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 좀 며칠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두고 봐야 좀 큰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를 지지했다면요 1715원 가까이 다시 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도 지지받는다. 그러면 1500원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